13. 사상의 간통자. 다만 누적된 사실만이 우리의 피고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 여러분, 하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피고를 멸망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친인 노인의 시체입니다. 이것이 보통 살인이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의 모든 증거를 통일된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분리해서 검토한 끝에 그것이 하잘것없는 불완전하고 공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발을 각하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단순한 선입견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멸망시키는 일을 주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피고는 그러한 선입견을 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보통 살인이 아니라 자기 부친을 죽인 살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 그 때문에 이러한 하잘것없는 불완전한 용의 사실이 하잘것없는 불완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오로지 선입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를 어떻게 무죄로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부모를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낳은 어버이의 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어버이의 피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병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괴로워해 왔으며 오직 자기의 기쁨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버이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친을 죽인다는 그것은 생각하기조차 힘겨운 일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아버지란 무엇일까요? 참된 아버지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커다란 관념이 포함된 명칭입니까? 나는 지금 참된 아버지란 어떤 것이며 어떤 책임을 가진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우리가 지금 처리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죽은 표두로 바블로비치 까라마조프는 방금 내가 말한 아버지의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불행한 부친도 세상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행을 좀 더 접근해서 관찰해 보기로 합시다. 배심원 여러분, 눈앞의 결정이 중대하다고 해서 추호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재능이 풍부하신 검사가 말씀하신 교묘한 말투를 빌린다면 어린애나 겁 많은 여자처럼 어떤 사상을 별나게 무서워하여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의 존경하는 반대자는 그 열렬한 논구에 있어서 그것은 내가 아직 천마디를 발언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몇 번이나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니, 나는 누구에게도 피고에 대한 변호를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피고를 변호하는 점에 있어 베체르부르크에서 온 변호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발자인 동시에 변호인이다. 이렇게 검사는
몇 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만 만일 이 무서운 피고가 아직 유아로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에게 귀염을 받아 한 푼더의 호도를 얻었다고 하여 23년간이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 그와 반대로 이러한 사람은 바게로운 의사 게르첸 슈트베시의 말씀처럼 신도 신지 않고 단추가 하나밖에 안 남은 바지를 입고 아버지의 뒷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일도 23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사는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아, 배심원 여러분, 어째서 이 불행을 좀 더 접근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피고는 자기 부친 집에 와서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우리의 피고를 무감각한 이기주의자요, 괴물로서 묘사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는 방종스럽습니다. 조잡하고 난폭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는 우리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가 훌륭한 심적 경향과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다감한 마음을 가졌으면서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그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학문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까? 소년 시절에 누구든 그를 조금이라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의 피변호사는 다만 신의 비호 아래, 다시 말해서 정말 야수처럼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오랜 이별 끝에 아버지와 만나기를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전에 자기의 유년 시대를 꿈처럼 회상하고는 그 시대에 본 지긋지긋한 환영을 떨쳐버리고자 애를 쓰면서 자기 부친을 좋도록 해석하여 격이 없이 포옹하려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맞아준 것은 비꼬는 조소와 시기심과 금전 문제로 생긴 책략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곤약을 마시면서 짓거리는 메스꺼운 잡담이며 비속한 처세 훈을 들었으며 끝에 가서는 자기 아들 돈으로 아들의 애인을 빼앗으려는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 배심원 여러분, 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참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오히려 아들의 불손과 잔인성을 무사람들에게 호소하여 사교계에서의 그의 얼굴에 흑칠을 하고 방해와 중상모략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아들의 차용 증서를 사모아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의 피변호자는 얼핏 보기에 잔인하고 난폭하고 저돌적인 인간입니다만 세상에 그 유례가 드물 만큼 무척 보드라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웃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나의 생각을 웃지 말아 주십시오. 재능 있는 검사는 아까 나의 피변호자가 쉴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름다운 것과 고상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면서 무자비하게 조소하셨습니다만, 내가 만일 검사의 입장에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비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너무나도 오해받기 쉬운 그러한 성품을 나는 끝까지 변호하렵니다. 이러한 성품은 언제나
상냥한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거칠고 잔인한 성질의 대조로서 이러한 성품은 무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열적이고 겉으로 거칠어 보이는 그들은 일단 그 무엇인가를 이를테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대번에 미칠 듯이 열중하고 맙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은 비길 데 없이 고결한 것입니다. 다시 부탁하거니와 제발 웃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이러한 성질에 있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도저히 그 정열을, 때로는 매우 거칠은 정열을 감추질 못합니다. 이것이 충격을 주므로 사람들은 그 전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열은 곧 다 타버리고 맙니다만 얼핏 보기에 무척 조잡하고 냉혹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성 곁에서 자기 혁신을 구합니다. 회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고결하고 예절 바른 인간이 되는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조소를 하더라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상한 것, 훌륭한 것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